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반도 상생 평화 경제 프로젝트 저희 통일 TV에서 개국 특집으로 마련한 이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하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스마트 시티를 제안한다, 이런 제목으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조병환 교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진짜 이게 아주 확 뭐라 그럴까, 인식에 아주 큰 좀 아주 획기적인 걸 느꼈습니다. 예, 이제 말로만 들었던 4차 산업을 우리 조 박사님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첫 회 본 분들은 아마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기본적인 건 이제 아셨을 거로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과연 그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하는 이제 북쪽에 이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이제 딱 특정해서 예.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제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아직 아주 기초적입니다. 그래서 예. 알아듣기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으면은 네.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죠.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다 네, 보니까 네, 지금 이 보여드린 화면은 뭐냐면은 네.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스마트시티 해가지고요. 싱가포르 근처. 네, 네. 싱가포르 바로 그 옆에 그 조호바루인가요? 조바로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정말 설계 잘했어요. 네. 스마트시티 지금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을 하고 네, 있나요? 건설 거의 한 80% 정도 될 정도 됐고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녹색 천국 뭐 이런 네,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부터 모든 게 다 녹색 나무로 소위 해가지고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네, 녹색 에너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 톱 한 30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설계를 정말 잘해 보시면요. 네. 정말 멋있게 했고 했는데 결론은 이것은 이제 조감도네요. 예, 조감도.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한 50장 정도 해서 설계 실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실패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여기 제목이 뭐라고 나냐? 포레스트 시티다. 포레스트 시티. 숲의 도시다. 네, 예. 자, 제목부터가 이건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실패했냐는 거죠. 실패라는 뜻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결론은 지금 이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수익을 어디서 냈냐면은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콘도를 팔고 이제 재래적인 재래적인 거죠? 방법, 그거잖아요. 기존의 방법이죠. 야, 근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안 팔리니까 분양이 안 됐군요. 중국에서 상하이의 아파트 한 채 사면 이거 한다. 여기 아파트 한 채 그냥 줘요. 그런 바로 식으로 그겁니다. 마케팅을 했군요. 이게 네. 전 세계가 물론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또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시티, 테마파크 뭐 이런 걸 하면서 옛날 개념으로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텔 팔고 방 땅만 팔고 네. 부동산 파는. 부동산 팔고 건물 팔고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전 세계 그 유명한 투자 회사다든가 이분들의 관심을 못 끌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 갈마에서도 자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카지노 관심 있다. 카지노가 한두 개예요. 그렇죠. 왜 원산을 가야 되느냐? 이 키포인트를 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전 세계가 모여서 정말 굴지의 회사가 모여서 했는데도 실패했다.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산 갈마저 조금 시간은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개념과 실제적인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지요. 네. 그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실패 사유를 제가 여기 몇 개 적었는데 지금 지금 완공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완공 거의 돼갑니다. 돼가는데도 실패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다. 분양이 안 되니까 투자 유치를 못 받고. 지금 그럼 건설하고 이 기본 투자 들어간 것은 거의 그러면 아주 황망하게 돼 있겠네요. 지금 그런 식이죠. 뭐 남의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정말
중국 자본은 중국 자본이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완벽하게 들어왔어도 조금 어려운 실패를 했다.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네, 근데 네. 그런 걸 삼았을 때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옛날 개념에서 그냥 땅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네. 뭔가 다른 걸 이제는 찾는데 거기에서 그 컨텐츠가 전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예, 이제 그럴 특단의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 박사께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예. 이제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제가 원산 갈마 예, 해안 해안 관광지구. 관광지구를 이제 인터넷에서 몇 개 찾아서 봤는데 네, 네. 참 예쁘게 건물도 짓고요, 네, 뭐 짓고요, 아주 아주 설계도 잘하고 있고 네, 아주 네. 예쁘게 잘 됐어요. 디자인도 뭐 아주 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해변 관광 스마트시티 제일 잘 됐다는데 두바이거든요. 두바이. 네. 그럼 이게 두바이보다 더 잘 됐느냐? 그럼 아까 포레스트 시티도 두바이보다 잘 됐느냐 하면은 다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가요? 예. 두바이는 정말 전 세계적 우선 친환경 쪽이고 정말 화려하게 건물 예술성 같은 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는 네. 두바이도 3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포레스트 스마트시티도 3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예요. 3차. 그러니까 3차와 4차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스마트 매니지먼트만 하면 3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다 건설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20년, 30년 전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스마트시티도 그 개념을 하니까 포레스트 같이 예. 실패한 거군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저희가 스마트시티 할 때 그 개념을 한다는 얘기예요.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말하는 스마트 통신이 아니고 스마트라는 건 사람처럼 인공지능 로봇처럼 지능화된 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스스로. 건물이 도로가 해변이 관광이 지 스스로 로봇처럼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그게 개념이죠. 스마트시티의 개념인데 네. 그걸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죠. 왜 못하느냐? 센서를 몰라서 그렇고 플랫폼을 몰라서 그래요.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 조 박사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고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이 되는 네. 센서 특허가 11개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 특허를 한 20개를 스마트시티에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누구도 제가 봐서 경제 어떻게 보면 독재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애플과 구글이거든요. 네. 경제 제국주의자 애들이에요. 저 그렇죠. 사람들은 전 세계를 네. 미국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하는 애들이야, 쟤들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그럼 다음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도시 플랫폼. 자, 도시에 들어가는 관광 플랫폼, 수자원 플랫폼, 쓰레기 플랫폼, 환경 플랫폼.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건 이제 가상 공간이죠, 사실. 걔들은 이제 가상 공간이지만은 아까 말한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 인터넷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하고 근데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은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못 하고 있나요? 못하고 안 하고 있는 안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원산갈마 같은 데서 어차피 투자해서 자금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금을 들어가는데 과거 개념으로서 건설만 하고 끝나니까 건설 플러스 이 컨텐츠에서 플랫폼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수익이 따라오니까 투자자가 봤을 때 확실한 사업이 되니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최초가 되나요? 세계? 그렇죠. 예. 아직 그런 시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네, 없어요. 그럼 조 박사님도 지금 구상만 하고 다 실제 머릿속에는 아, 있죠. 이제 아직 다 실제 특허가 있고. 구현은 아직은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는 안 돼 있는 거. 전 세계가 아무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최초로 그렇죠, 북측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스마트 시티화 하겠다. 예. 이것이 조 박사님의 구상이시고 우리 한반도 상생 평화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예. 유라시아 철도 연합에서 함께 그렇죠. 추진하고 예.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해변 관광에 네, 이게 명사심리입니다. 명사심리. 그 밑쪽으로 상당히 뭐 좋아 보이잖아요. 네, 네. 상당히 잘 돼 보이는데 네.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 개념에서 풍수지리에 맞아야 돼요. 네. 여기서 남양이 어디인지
여기서 조류 방향에서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풍수지리가 최근에 밝혀지는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풍수지리까지도 이게 연관이 되는군요. 당연하죠. 제가 저 이거 봤을 때 제가 그게 걱정이 됐던가. 이게 풍수지리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과 하늘의 방향과 땅의 방향과 그게 에너지거든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다 에너지인데 네. 에너지가 흐르게끔이 돼 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입에서 도시의 활성화되는 길을 만들어 주거든요. 4차 혁명의 기까지 연관이 되나요? 당연하죠. 이것도 새로운 네. 경영이에요. 그 기, 뭐 풍수지리하면 아주 그 구시대, 소위 뭐 옛날 고리짝 시대 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이제 양자역학 네. 상대성 이론을 들어오거든요. 양자역학의 핵심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에너지 파동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분자 원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분자 원자 자체를 깨고 들어가면 쿼크라는 입자가 나오는데 걔를 또 깨고 들어가면은 에너지 파동 덩어리예요. 파동 움직인다는 거네요. 에너지 파동이 이제 입자가 아니거든요. 입자가 아니고. 입자가 전혀 아닌 거예요. 입자. 근데 정형화된 입자가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죠. 움직이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이 삼라만상이 그 에너지 파동 속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양자역학이고 그게 노벨 물리상 학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양자. 그런 원리학. 거를 여기서 에너지 개념으로 들어갔다. 전 세계 최초 친환경 양자역학 기반의 풍수지리 도시다. 사람들이 와서 보죠. 그러네요. 바로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뭐 이렇게 네네. 전반적으로 그런 게 조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아직 못 가 보셨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못 가봤죠. 네. 예쁘게는 됐는데 네, 그런 게 고려가 됐다면은 예, 더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금상첨화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쁘게는 됐지만은 예를 네. 들어서 두바이처럼 더 예술성 있게도 할 수도 있었고. 네, 근데 예쁜 거는 이제 과거 개념이고 거기에 자 정신적인 예쁜 거 네. 그거를 합칠 수가 있다면은 수익이 따라온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적으로 되는 자료네요. 네.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풍수지리 기반에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네. 양자역학 기반으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 들어와가지고 개념을. 모든 게 파동이다. 아. 보셨다시피 이게 528Hz의 파동이 들어오면요. 사람 몸에 DNA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사람 몸에 힐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시 설계 자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이 있을 때 저는 네. 가능하면은 이 도시에 그 물. 카날이라고 해서 인공 하천 예, 예. 조그맣게도 만들어서 물소리가 흘러가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동을 주는 거예요. 이 파동을 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걷고 다니면서 하면서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산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이제 해안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네. 이 파동과 연계시키면은 그게 자연 치유거든요. 아, 그게 양자역학적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명사심리를 해변. 자연이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는 해변가가 없나요? 다른 나라 일본 다 있단 말이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예. 뭐를 얘기할 거냐는 얘기죠. 아. 그런 얘기를 할 때 온다는 소위 얘기. 메리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사람들이 관심도 끌고. 예, 그래서 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설계할 때 조금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설계들을 이와 같이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해서 도시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능화를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 상하수도 시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갈 사람의 거예요. 기본인데. 그런데 들어가는데 네. 거기 또 컴퓨터로 관리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는. 3차 사업혁명 개념이란 얘기죠. 그거 그냥 3차다. 그걸 어차피 관리할 거고 모니터링도 할 건데 그걸 조금만 더. 조금만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이 북주들이 잘하는 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조금만 적용시키면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 개념을 도입하면 그럼요. 지금 예. 조병환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허. 야, 그걸 도와드리면은 그렇죠. 그걸 바로 중국이다 어느 나라건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범이 그럼요. 됐고 하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 근데 여기- 좀 시간을 가지고 예. 이제 한번 보죠. 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도시에서 교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문화에는 저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산 갈마이 지금 관광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S라고 해가지고 가상현실과 실제 공간을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명사심리 해변가에 자연,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왔는데 네. 뭔가 엔터테인먼트, 뭔가 교육, 뭔가 좀 아쉬운 거를 네. 뭔가 아쉬운 거를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눌러보잖아요. 근데 그걸 인프라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가상 공간에서 내가 관광을 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즐겁게 노는 거를 현실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예. 그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게 이제 관광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에서도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프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시 설계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죄송하지만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뭐 블록체인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네. 물론 아까 원산 갈마지구 같은 물론 잘 하셨겠지만은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로봇이 대한민국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아시다시피 인천공항 가면은 그 깡통 같은 로봇이 왔다 갔다 맞아, 하면서 뭐 청소도 하고 쓰잘데없는 뭐 안내도 하고 정도 뭐 하잖아요. 예, 눈에 띄게 있긴 합니다만. 예. 그거는 4차 산업혁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거고 자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 상하수도가 있다 또는 교량이 있다 또는 건물이 있다 쟤를 인공지능 로봇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설 자체를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게. 그 유지 관리가. 당연히 가능한 거죠. 네.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예를 들어 지금 원산갈마 관광지구에서도 뭐 제가 듣기에는 호텔 그도 초고층 하나 잘 짓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초고층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랜드마크화 했을 때 랜드마크가 경관도 되지만은 뭐 내용이 콘텐츠가 그렇죠. 더 중요하거든요. 내용 콘텐츠가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 전 세계 하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전 세계 랜드마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와서 보고. 50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50층에 어떻게. 콘텐츠를 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일단 체험형 제일 중요하고요.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체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각 개인한테.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그럼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30명, 40명이 교실에서 앉아서 지금까지 공교육회장 그게 아니고 4차 산업 교육은 뭐 미국에서 알트스카이라든가 미네르바스쿨 같은 데서 1대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해놓고. 제가 모르는 거를 이미 전 빅데이터 분석해서 제가 제 눈은 이 정도고 뭘 모르는 거 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광도 그냥 관광도. 명사심리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심리인데 관광객들을 입국했을 때 그거 왔을 때 앱을 통해서 2, 3대 니즈를 다 앱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하는군요. 앱을 통해서 다 하게 되면 그 앱에 맞게끔 맞춤형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산 갈마 비행장에 딱 내리면 그 앱을 설치하면 예. 그게 다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 이제 개인적인 걸 뭘 좀 집어 넣어야겠죠. 그렇죠. 자기가 뭐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조금 그 소리는 아니지만은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보안 목적에서도 이제 관리하는 목적에서는 그게 필요하고 네. 또 외국인은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 나라에서 외국 갔을 때 사실 처음 간 나라에서는 불안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그 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언어 통역까지 다 해주고 지불까지 다 해주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광이죠. 그게 바로 관광이거든요. 스마트시티고. 스마트시티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쭉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요 스마트시티 개념을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네, 네. 이제 스마트시티 이제 좀 이건 설계하는 건데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에서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스마트시티 스마트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야죠. 일단 거기 사시는 분들 또는 이 오시는 방문한 분들, 사람들 방문.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 줄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기쁘게 재밌게. 뭐 스마트나 왜 그 한 예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서울에 그 금천구의 스마트시티를 실제 설계를 해봤어요. 설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이제 스마트시티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약간 이제 노후화된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개발하니까 이제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네. 팔고 나가죠. 아, 이제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보게 되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1950년대 인구가 거의 180만, 200만이 썼어요. 그럼요.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의 메카지요. 메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완전히 인구 70만 정도 됐어요. 폐허 가까이 된 것으로 지금. 예, 경제가 살려야 돼요. 그렇죠. 원상력이 갈라지고 어떻게 관광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 때 사람들이 살고서 주민들이 관광을 안 하는데 외국인은 왜 가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놓고 주민들이 관광을 하게 하면서 관광의 주인공이 될 때 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 주민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인프라들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 2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네, 내용이고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여기가 요게 이제 어딘가요? 참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 원산갈마하고 사이즈는 좀 뭐 비슷하지 않을까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스리랑카에 있는 말씀했던 스리랑카 포트 시티입니다. 이게 스리랑카 포트 시티고요. 네. 요게 이 인프라 건설에서만 중국이 50조를 투입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실제 조감도고요. 네. 실제 지금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밑에 이제 기반만 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밑에 이제 상하수도 이제 들어가고 토목, 네. 토목 공사가 이제 기반. 준설 매립이 다 끝났고, 바닥이. 예,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다 들어갔고 지금 도로하고 이제 건물 기초 들어가는 그 수준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50조 들어갔는데 또 이제 앞으로 50조가 더 들어간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리랑카. 스리랑카. 네. 자, 스리랑카 경제 사정이 북한보다 좋지는 낮지요? 않죠. 네, 네. 그럼 얘들도 어떻게 설계하고 제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컨설팅을 했냐를 잠깐만 그냥 빨리 보여주고. 네, 네. 여기 관여하셨군요. 예, 여기 좀 제가 관여를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 설계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제 교통에서도 제가 뭐 써놨습니다만은 네. 자 이제 지금 교통은 5년만 해도요 아무리 북조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스리랑카 하더라도요 무인 자율자동차와 프라임카가 글로 가겠죠. 기본이 돼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당연히 깔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인 이제 자동차 시설. 도시에서는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제일 골치가 교통에서 뭐예요? 교통 체증이잖아요. 그렇죠. 교통 체증을 어떻게 풀 없어야지.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 체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 이동을 안 하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인프라를 깔아놓고 첨단 교통시설이 들어가줘야죠. 근데 지금 외국들은 건 이와 같이 무인 자율자동차에 무인. 프라임카 기반의 네, 이런 프라임카. 거는 왜? 온 도시가 얘들이 되는 건 그때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상용화돼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설계가 여기 다 지금 반영이 된 거지 여기서는 네, 지금. 예.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던 걸 제가 반영시킨 거란 얘기죠. 그랬군요. 예, 설계는 이제 뭐 세계적인 설계로 설계시켜도 그런 게 다 빠져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빠져 있는 건 제가 다 바꿔놓은 거죠. 이거를. 그 채택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또 멈칫돼 예.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교통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한 교통의 수요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교통에서 이 환승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놔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여기는 그럼 이게 도시입니까? 어떻게 뭐 예, 섬같이 이제 준설해서 그런데 매립을 해서 만들어 놓고 도시를 도시화시켜서 예, 그럼 뭐 조그만 두바이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뭐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네, 두바이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제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자, 네. 이런 인프라 전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5년 후, 10년 후에 이렇게 교통이 다 바뀌는데 프라임카가 날아다니는 프라임카가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무인 자율자동차가 있어야 무인. 그럼 무인 자율자동차가 있고 프라임카가 있는데 교통 인프라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뭐 당연히 완전히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게 틀리다는 거 봐요. 자, 그럼 교통 인프라는 토목이잖아요. 네. 토목에서 이쪽을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아무도 거네. 없죠.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지금 이걸 해놓은 네. 거죠 지금. 그러면 북쪽에 지금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도 상당히 지금 이게 적용된다면 아주 메리트가 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야, 북조선에 무슨 무인 자율자동차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더 빨리 될 수 있죠.
당연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카 같은 거는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평양에 우리가 택시가 만대다. 네. 다 알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자, 후라잉 택시예요. 누구든 투자해서 후라잉 택시로 예를 들어서 원산에서 내려서 금강산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이 약간 불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원산 공항에서 후라잉카로 금강산 바로 가는데 이게 지금 상용화가 가능? 지금 원래는 후라잉카가 네. 요 2020년 올해 7월 달에 동경 올림픽에서 일본이 그거 가지고 빵 터뜨리려고 했었어요. 그걸 그렇습니까? 거기부터 일본의 하려고. 기술이? 예. 일본의 자동차 아, 회사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제 한번 선을 예, 보이려고 상용화를 이제 시작한다. 아, 하려고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유럽이라든가 중국에서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쪽은 뭐 제가 볼 때는 근데 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할 때는 최고죠. 최고죠. 예, 획기적인 걸 그러니까 해놓으면 이런 뭐 바로 아이디어죠.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가겠네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데 그것만 도입한다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봐야죠. 그럼. 우선 남한 사람들부터가 다 막 가봐야 돼. 아, 당연하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교수님, 그러면 이제 플라잉 카가 이제 상용화가 곧 되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도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될 확률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도시 완도가 있거든요. 완도, 네, 전라남도 네, 완도, 전라남도 완도, 네. 청산도가 아시다시피 네, 네, 네. 상당히 슬로우 시티 해가지고 잘 나간 도시예요. 네. 왜 그러냐 봤더니 야 완도에 그 주민 소득이요 연 4억 정도예요. 연 4억이요? 연 4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입이 되나요? 전복 뭐 해조류 그분들은 차가 아니라 다 전복 때문에 다 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완도 군수님이 원하시는 게 우선 청산도도 있고 관광 해변 뭐 그렇죠. 해양 슬로우 치유 시티에서. 이걸 예. 하고 싶으신데 네.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수님께서도 광주나 나주까지는 KTX가 가요. 그렇죠. 그 KTX를 거기서부터 광주나 나주에서 프라잉카로 해서 완도까지 가자라고 지금 그 아,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 이제 프라잉카는 미래예요. 당연히 이제 이건 바로 상용화가 되는 문제이기 그럼 때문에 헬리콥터와는 좀 다른 이제 헬리콥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조정을 조정을 해야 하는 되죠. 거고 사람이 조정하고 이제 플라잉카는 이제 프라잉카는 무인으로. 할 수 있고 유인도 물론 있는데 네. 거의 무인 개념으로 이제 무인으로. 4%는 무인이 되죠. 아, 획기적인 거네요. 자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바뀐다. 그러네. 그럼 모빌리티라는 운송 수단이 바뀐다면은 도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인프라인데 그렇죠. 교통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토목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이제 네.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라든가 시내 도로 같은 게 개념이 바뀌는 거죠. 센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무인자율 자동차와 자율자동차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인프라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제 또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 플러스 전기 수소 자동차니까 친환경적이 될 수밖에 없네. 당연히 그거는 2028년도에는 화석 연료 자동차는 다 퇴출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좀 돼 있거든요. 휘발유를 못 쓰게, 네. 그러니까 기름 못 쓰게. 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플러스 무인 자율 자동차, 프라잉카가 이제 교통수단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를 지금 계획한다면은 다 그때예요. 딱, 오픈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네요. 불행하게도 이제 이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이 건설회사들도 그런 고민들을 개념이 못 하고 아직은. 있어요. 아, 아무리가 사져도 쳐다보기만 하고. 뭐먼 옛날, 먼 훗날에 뭐 아주 그러니까 애플, 구글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걔들은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구글이 지금 질 잡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학생이 지난 시간에 2004년에 3조 2004년 했는데 벌써. 지금 아이고 바로 그거예요. 3조 주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당연하죠. 먼저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원산에서 먼저 했다. 그러면 이거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네, 4차 네. 산업혁명 개념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 충전 인프라부터 여러 가지 도시 이 시내에서 길거리에 있는 뭐 전광판이라든가 또는 키오스크라든가 이걸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 길거리에 있는 시내 이 도로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관광 정보도
얻어야 되고 뭐 네. 지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치안에 대한 거. 관광에서 치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치안에 대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치안이야말로 뭐 북쪽은 뭐 인프라가 세계 최고로. 예,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시간상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에코에 대한 게 좀 나오고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환경적으로 그래 이제 원산 특히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천혜의 관광 그렇죠. 자원의 천연 자원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보존을 해야죠.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천상의 공원인데 네. 저게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쓰레기를 제로로 하면서 맑은 공기를 유지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말로 된 게 아니라면 뭐야? 인프라가 설계로 들어가야 들어가야죠. 되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설계를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수자원은 어떡하고 하수도 물은 어떡하고 네. 뭐 쓰레기는 어떡하고 처리돼서 예. 다. 미세먼지는 어떡하고 그런 게 인프라로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스리랑카에 제가 제안한 거에 그런 제안했을 인프라가 들어가 있다. 바로 그 네. 얘기죠. 네. 자, 그런 게 고려돼서 이제 이 시가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네. 보여주고 있고요. 아 정말 뭐 아주 획기적인 이제 경제 세상이 펼쳐지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시티 또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그냥 뭐 옛날 같은 기본 개념의 경제가 지금 시대는 아니거든요. 4차 네. 산업혁명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옛날에 이제 생산과 소비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네. 자 1대1 교환을 통해서 돈이라는 매개체 통해 경쟁이 됐지만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산의 방법이 바뀌었고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항상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중간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시대예요. 그럼 경제 개념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한 열 몇 가지 경제 개념이 플러스가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개념이에요. 네. 이 경제 개념이 스마트시티 설계에 녹아 들어가 줘야 돼요. 이 경제 개념까지. 그럼요. 아까 인프라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경제가 죽고 도시가 죽는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원산 갈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지자체 장들이 제일 지금 부러워하는 도시가 실리콘밸리하고 미국의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시애틀도 그런가요? 예, 왜? 애플, 구글, 본사가 아마존이 있죠. 본사가 다 본사가 거기 시애틀에 있으면서 있죠. 걔들이 거기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하다못해 삼성, 현대, LG부터 거기에다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전 세계에서 100개, 200개, 300개 회사들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시차원에서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이 돼 버리니까 네네. 도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 나와 있는 자 엔터테인먼트 경제, 맞춤형 경제, 임팩트 경제, 또는 토큰 경제, 블록체인 네. 경제, 공유 경제, 깃 경제, 뭐 감성 경제. 여기서 딱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요 옆에 요 그림이 뭐냐면요. 예. 우리 그 전 대표님은 집사람이 진 대표님은 네. 집사람이 그 참기름 들기름 어디서 사세요? 아 그러네요. 참기름 들기름. 아마 그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받아오는 것 같아요. 네, 대개 그렇죠. 네. 그죠? 대개 친정 네네. 가지고 장모님한테 네, 받아오는 것 친정이나 같아요. 장 이런 같이 구입을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분들이 이렇게. 대개 어디 사냐면 방앗간에 사거든요. 그렇죠. 방앗간. 방앗간에서 왜 뭐 이 들깨나 참깨나 우리가 국산 네. 그죠? 딱을 잘 사다가 방앗간에 방앗간 가서 가서 짜죠. 짜죠. 네. 자 이게 지금 기름 공장이에요. 들깨 그렇습니까? 참깨가 여기가? 나오는 공장인데 예, 요 건물이. 이 건물 뭐냐면 네. 이걸 현대식으로 해놔가지고요. 현대식으로 해놓고 이 들깨나 참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열로 이게 들깨를 볶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열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제품이 최고여야 돼요. 좋아야 되죠. 제품이 최고여야 예, 돼요. 네, 제품이. 그래서 제품을 최고로 만들고 그 과정을 현대식 기계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서 부가된 상품을 같이 만들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들깨나 참깨를 이용해서 음료수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카페처럼 사람들이 와서 만나기도 하고 네. 동네 사람들 가서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이 지금 이 공장에 기름 공장에 미국 하버드 MBA들이 와서 견학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동대문에 있어요. 우리 동대문 서울에요? 예. 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자 제조업이 네. 바로 그 얘기 제가 말한 제조업이 야 우리가 기름 공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아. 가성비에서 최고의 품질과 플러스 가성비가 들어가주면서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게 같이 들어가니까 돼야지. 성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원산 금강산 관광에서 자 바로 거기서 어떤 게 최고의 품질은 뭐며 여기서 가성비를 어떻게 낮추고 컨텐츠를 뭐로 해서 손님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 전략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투자자도 그렇지, 설계는.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 개념이 네. 뒷받침돼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네. 깃경제라고 있습니다. 예, GIZ. 네, 깃경제가 뭐냐면요. 그냥 우버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죠. 전 세계적으로. 네. 저도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제가 작년 가을 겨울에 갔다 왔는데 네. 그 나라 가서 택시 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네. 근데 우버를 딱 불러버리니까 뭐 금방 와요. 금방 네, 뭐 예.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제가 라오르라는 시티를 갔는데 그래서 그 우버 택시는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우버 택시가 몇 대이냐? 한 만여 대가 있대요. 네. 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한 거예요. 그 우버가. 도시에. 예, 예. 그 우버가 이 기기라는 게 뭐냐면요. 기기라는 게 내가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유 시간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일을 투잡을 뛰는 거예요. 네. 이게 기경제입니다. 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춤형 경제로 들어가면서요.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왜? 로봇이 들어오고 하기 네네, 때문에 다.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프리랜서 개념을 바뀌어요. 다 그렇게 되겠죠. 자,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을 고용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기경제에서는 자, 우버처럼 지가 와서 스스로 하면 지가 돈 버는 거예요. 자, 원산 관광 이 갈마하고 금강산이가 지가 와서 열심히 하면은 돈 벌어 간다. 그럼 우버가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당신 와서 플랫폼만 만들어서. 그렇죠. 예. 너 와서 운전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기경제입니다. 미래 경제는 기경제. GIG가 뭐의 약자인가요? 그냥 네. 약자가 아니라 아니, 기계. 그냥 아예 용어 자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경제 개념을 예. 도시 차원 스마트시티가 됐건 관광지구가 됐건 사람들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기경제예요. 아, 이게 새로운 용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제, 새로운 이코노미. 경제 개념이 스마트시티가 됐건 네. 관광이 됐건 들어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바로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제 원산 갈마지구에서도 쇼핑 거리가 있어요. 뭐 있죠, 당연히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한 기름 공장 예를 드렸다시피 이런 새롭게. 이런 인프라들이 깔려 있을 때 네. 사람들이 쇼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소비자는 똑똑하기 때문에요. 모든 정보를 인터넷 다 찾고 그렇죠. 아까 품질이 줘야 되고 가격이 싸야 돼요. 앞으로. 그걸 인프라로서 깔아줘야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쇼핑 스트릿 그리고 뭐 이렇게 면세점 다 이제 설계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같이 돼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내용이 과연 뭘로 예, 그래서 되느냐. 이런 인프라가 이제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 1시간 이상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뭐몇 시간, 수시간 그러니까 요 돼야죠. 정도. 근데 너무나 맛만 중요한 보고. 얘기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결국은 얘기죠.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물이. 그럼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가 다 갖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다 설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 지금 박싱데이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 디지털 보시면 교육. 제목이 예. CPS 쇼핑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CPS가 아까 말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거든요. 가상현실과 실제 공간을 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CPS 시스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CPS 쇼핑의 이제 가장 성공적인 게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의 광군제죠. 광군제가 아시다시피 하루에 매출을 45조로 올렸단 알리바바. 말이에요. 알리바바 광군제가 45조인데 45조라는 건 엄청나네.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그렇죠. 전 세계 매출. 아무리 미국도 못하는 건데 못하죠. 중국이 했잖아요. 해냈죠. 자, 그럼 이렇게 알리바바와 광군제처럼 원산 관광 이 지구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모을 거냐는 거죠.
아이디어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 설계를 어떻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제가 활성화되면 도시가 살고 도시가 살면 관광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산 갈마뿐이 아니고 예,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라도 어느 지자체라도 이게 한번 당연하죠. 해야 될 당연한 이, 일이죠. 예. 이 프로젝트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네. 대로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만 생각하고 도시 설계는 도시 전문가만 하고 따로 이제는 돼 그런 있는 시대가 그런 아니네요. 시대가 아니죠. 소위 이거 융복하니까 융복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저 짧은 시간이니까 네. 이렇게 맛만 드리고 네, 혹시 나중에 더 그런데 깊이 또 원하시면 이제 회의죠. 그때 예, 뭐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든요. 네, 네. 이랬더니 뭐 아시다시피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 식당 꼭 오는 거예요. 가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관광에서도 보여줄 것이 네. 있는데 이런 로봇이 이제 이미 조리를 하고 개발돼 있는 서빙을 여러 하고.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셰프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조리하는 여기 것도 바로 있고 조리를 하네요. 조리도 하고 뭐 이게 웨이- 서빙도 예, 하고 예, 뭐 예. 여러 가지가 서빙도 있죠.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스토리텔링 합쳐서 연결을 시켜야지. 인프라도 들어가죠. 네.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처럼 그냥 로봇 하나 갖다 주고 지멋대로 그 진짜 뭐 쓸만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작동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요. 야 청소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넘어서야죠. 시대에. 예, 그걸 넘어서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방법론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요건 실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완도의 경제를 위해서 제가 설계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완도에. 그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에 같은 내용으로 설계할 때 할 수 있는 인프라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해변에 이래서 어떤 이제 관광지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 뻔해요. 자 우리가 야시장, 그죠? 차이나타운,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뻔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공유경제와 기경제를 합쳐가지고요 모여놓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공유경제를 잘 이해 못하실 텐데 요즘 공유 주방이라고 뜨잖아요. 예, 예, 예.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언택 이코노미 해가지고 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차피 주문인데 공유 주방에서 한 번에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 주방에서 다 시설도 그것도 로봇 개념을 해버리고 그리고 마켓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거.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뭐 이제 자 상하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물을 어떻게 해야 그런 되고 뭐 기본으로.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깔려 되고 있고. 네. 뭐 쭉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핵심은 이 모든 거를 만약에 이게 북조선의 지금 원산 관광 그 지구라면요. 네. 북조선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분들이 이걸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이걸 성공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가 수출을 있어. 해도 되는 거죠.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분들이 그게 우리 남북한 원하시는 예. 상생 경제 상생 첫 평화 번째 경제. 길이에요. 한반도 네. 상생 그러니까 평화 경제. 자 중국이나 미국한테 일본한테 맡기면 걔들이 설계하고 기술 안 주거든요. 안 주죠. 우리는 한민족이고 저는 다 주겠다는데 그러면요.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받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 그래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달을 저는 좀 정확히 해서 한국의 뭐 아니, 돈 받고 드리겠다는 거 아니죠? 예, 한국의 엔지니어도 그렇고 네. 북조선의 엔지니어도 이분들이 탤런트는 있어요. 재능은 그러면요, 있거든요. 우리 그런데 민족인데. 아이디어가 좀 부족했던 거는 네, 방법상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죠. 기반 기술 가르쳐드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설계를 하게끔 그럼 이제 해서 응용을 해서 그럼요. 또 더 좋은 게 또 그럼 성공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5년 10년이면은 충분히 북한도 북조선도 중국 잡을 수 있다. 아, 그럼요. 바로 그게 우리 제 남북이 전 힘을 합치면 그럼요. 세계 1등 국가, 세계 제1의 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아주 예. 훌륭한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나 더 하나요? 네, 이제 마무리로 그러면 이제 뭘까요? 마무리로 어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게 네. 이 그림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 이쪽 우측 저 상단에 있는 게 네, 그게 있죠? 저예요. 그게 저잖아요. 아 여기 예 네. 예, 예. 그게 이제 저 지금
왜 유명한 화가들은 화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화풍 보면 저게 예를 들어서 고호의 작품이다. 그렇죠. 뭐 무슨 모네의 화풍이 작품, 누구 있죠. 작품이다. 작품 네네. 딱딱딱 나오잖아. 그걸 인공지능한테 학습시켜 가지고요. 네. 제가 카메라에 딱 쓰면 1초 내에 저와 같이 작품이 작품으로. 나와요. 자, 관광을 바로 이제 이 개념을 응용을 하는 접목시키는 거예요. 거지. 예. 그걸 하게 되면은 근데 관광은 두 번째고 이걸 할 수 있는 북조선의 인력 양성을 해버리면 네네. 금방 또? 올라가죠. 예, 금방 올라. 그렇죠. 저 여기 뭐 여기 이분이라든가, 트럼프네. 이분이라든가 구글에서 이제 이게 네. 마그네타라고 해서 AI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음악을 인공지능 음악 작곡한다든가 우리가 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신문 기사라든가 소설을 로봇이 지금 쓰는 시대거든요. 다 소프트웨어예요. 네. 소프트웨어고, 만들어서 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우리 북조선도 강하거든요. 네. 근데 방향을 아직 이쪽 방향 생각 안 하시는 건데 이 방향을 지금 여기 나온 이거를 관광 여기 원산 갈마 금강산 관광의 콘텐츠와 이걸 합치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는 예. 거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게 되니까 새로운 게 돼요. 사람들이 온다.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북조선의 교육도 바뀌고 쪽도 다. 인력이 뭐 세계적인 인력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들을수록 아주 새로워지고 아주 우리 조병환 교수님이 아주 뭐 보물이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절대로 제가 저 오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참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네. 통일 TV 이 가족분들도 잘 들었고 또 이런 다들 모든 이 관계자분들 잘 들으셨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지금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